자,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닷새 만에 사과를 한 부분을 두고 민주당의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이 다시금 소환이 됐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한 6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죠. 자, 한동훈 장관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주시죠. 이번에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이 닮은 꼴이 많아요. 우선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혐의로부터 다 촉발된 사건들입니다. 두 가지 다. 또 하나, 뭐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두 사건 모두에서 이 돈봉투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또 녹취 파일이라는 게 두 사건 모두 공히 존재합니다. 닮은 꼴이죠. 그런데 이 대표의 대응 방법은 달랐다 이겁니다. 이번 전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 대표가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는데 노웅래 의원 때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본인 수사를 인식한 것 아니겠느냐. 노웅래 체포안 표결 당시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수사라고 몰아붙일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대응 방법이 달랐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장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영장 청구 전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방탄국회를 해야 본인에게 미칠 파장을 적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인데요. 일단 지금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배포됐다는 그 민주당이 주체인 이 건과 노웅래 의원 건은 좀 개인 비위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극렬하게 이런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당대표가 사과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혐의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돈봉투 부스럭 이런 거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의원들의,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반감을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봅니다. 노웅래 의원을 방탄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더라도 이 정도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혐의를 구체화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란 인식을 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녹취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녹음 내용 자체는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대단히 구체적인 녹취가 나옵니다. 당사자들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최소 10명에서 현역 의원 20명이라고까지 나오는데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국민께 사죄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걸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본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사과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행동이 왜 이렇게 어색하고 진심성이 느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또 그 이전에 지금 일명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과 배지가 없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두 사건, 노웅래 사건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정근 씨의 녹취록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았다라고, 돈을 줬다는 사람은 이정근 씨가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박모 씨, 같은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박모 씨도 녹취록을 갖고 있고요. 그게 다만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이 지금 돈봉투 문제는 결국 이정근 씨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파생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응이 굉장히 달랐다는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제 이제 다른 방송에 나갔더니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자기는 좀 알게 된 것 같다. 한동훈의 자신감이 무엇일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야당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치고받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을 혹시 이게 뭐 그냥 추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정말 3만 개나 되는 파일이 계속 까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면 그러면 자기 앞에서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질타하는 그 야당 의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 뭐 그런 우스개 삼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는데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방탄을 할 때 이거 저거 이재명 후보 대표를 막기 위해서 사전 조치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녹취록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그 대표와 관계된 뭐 돈봉투가 갔다는 10여 명, 20여 명, 뭐 몇십 명 얘기하는데 그중에 친명계 의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웅래 그리고 이재명 현 대표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와 그런 의원들 이게 다 함께 한 묶음으로 엮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그런 돈 받은 의원들이라든가 그 친명계 혹은 저 친송계 입장에서는 예. 야 노웅래 지금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문제될 때 다 우리도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야 이게 그냥 일관된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네, 부분이 고견 있어서 의원님, 네. 제가 한동훈 장관 잘 이렇게 변호를 안 해주는데 만약 그 말씀하신 그분 말씀처럼 한동훈 장관의 자신감이 3만 개의 녹취록이나 이런 증거 때문에 자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수사에 대해서 개별 보고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웃자고 한 얘기를 정말 죽자고 달려드시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돈봉투 살포 사건 뭐 연일 계속 좀 녹취가 또 추가로 공개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검찰 수사 단계인 것이니까 검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장시간 말씀 중에 우리 패널 분들의 개인 의견 또 개인 주장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셨기를 바랍니다.